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그동안 대선 이후에 상승 랠리를 달렸었던 국내 증시, 오늘은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었죠.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 지수 확인해보시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7%, 코스닥은 2.6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 장 초반에 나왔었던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했다라는 소식에 지수가 곧바로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내내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그래도 2시를 기점으로 시장이 장중 저점 대비해선 낙폭을 좀 줄였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보시면요. 오늘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다가 개인 또한 동반 매수 우위를 가져갔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테마를 살펴보자면 정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10%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정유주들 줄줄이 상한가 기록을 한 종목들이 많이 속출했습니다. 한국석유는 30%, 중앙에너비스 29.99%, 흥구석유 29.9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 조만간 또 자동차 관세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부품주들이 더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죠. 화신 5% 넘게, HL만도 또한 4.8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보시면 오늘 SK하이닉스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42%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니 오늘장에서 5.6%,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5.5%, HLB 2%, 에코프로 4% 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4.8%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보시면 오늘장에서 역시나 정유주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 그리고 대성에너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방산주들 또한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부각받았죠. 풍산 19%, 그리고 LIG 넥스원 또한 12%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정유주들이 또 상승률 상위단에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흥구석유 상승 중에 있고요. 빅텍, 넥슨게임즈, 신성델타테크 지금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중동 분쟁 재점화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죠.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사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저 역시도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잘 잡아내는 저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제가 주식 올림픽 처음 출연을 하는데 첫 출연인 만큼 제가 많은 인사이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박성재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좀 제시를 하는지 많은 내용들을 조금 담아 놓았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공략주도 2종목이나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처음 오신 만큼 여러분들께 어떻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방송 이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방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중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 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종목들 위주로 포트 안에 넣어볼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또 거래한 종목들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오전부터 좀 시장에 좀 대장 역할을 했었던 풍산에 대한 풍산이 이야기를.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풍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를 좀 정확하게 제가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방산주는 저는 메가 트렌드다. 방산주 또한 지금 메가 트렌드의 시기를 겪고 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좀 크게 상회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실제로 133% 정도 전년 대비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방산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경 자체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미국에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미개입,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찰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각국 방위 체계를 더 증강해야 된다라는 이제 연결고리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한화로 5경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하죠. 최근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디스에서도 신용 강등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부채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고 실제로 23년도 하반기에는 미국의 부채 이자가 재정 부채 이자가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국방비를 줄이기로 조금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매년 8%씩 삭감하겠다라고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국 내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도 국가로서 왜 재정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면서까지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는 어떤 정당이고 할 거 없이 고립주의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미국의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말라카 해협에서 철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거기를 지나다니는 예를 들면 자원을 실은 상선이라든지 석유 에너지를 실은 유조선이라든지 다니기 힘들단 말이에요.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결국에 군사적 긴장도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방위 체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최근에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토에서 GDP의 기존에는 2%를 국방 예산으로 할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5%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2%에서도 이 100 중에 현재 무기 획득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34%입니다.
자, 무기 획득 예산은 무기를 많이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은 여기에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한국 방산 기업들 지금 이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무기 획득 예산이 10년 전에는 14%였는데 지금 벌써 34%까지 올라온 거고요. 2030년에는 4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를 매년 환산을 하게 되면은 매년 11%씩 무기 획득 예산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방산 기업들의 컨센서스라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2%의 GDP에서 5%로 퀀텀 점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무기 획득 예산에 곱하기 2.5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27%에서 30%의 무기 획득 예산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방산 기업들의 컨센서스는 계속 더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1년 동안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주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풍산도 마찬가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혹은 한국우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1년 전보다 지금까지 왔었던 퍼포먼스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 완만한 상승 흐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풍산도 지금 이제 실적으로 조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으로부터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풍산에 대한 또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였죠. 지금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제일 싼 방산주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풍산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갈지 많은 분들이 혼자서 좀 매매 타점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때가 우리가 매수점으로 잡아봐야 된다. 혹은 이때 우리가 또 매도를 보여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한번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트렌드를 읽으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풍산에 대한 매매 포인트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트렌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은 이제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거래량 상위 종목에 또 맞습니다.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또 이 종목을 지금 현 시점에서 접근해도 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접근하기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야말로 아직 지금 상승 초입에 저는 상승의 초입 구간에 들어선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이제 체코에서 한수원이 이제 아무래도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죠? 노이즈가 많았는데 노이즈가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가격들이 좀 출렁하는 거 보면서 아직 이제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이 원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큰 트렌드를 좀 잘 보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추가적인 어떤 계약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 원전주도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는 당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 제자분들에게 원전은 지금 매수 포인트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항상 드려왔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그 프랑스 EDF에서 어떤 이의 제기하고 소송에 대한 걸로 우리한테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체코에서 한번 프랑스를 본다고 했을 때 프랑스도 원전 잘하죠. 한국과 이제 프랑스가 가장 이제 유력 후보였을 텐데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원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핵심 부품을 어디서 공급을 받아오냐면 독일에서 공급을 받아옵니다. 근데 독일이 다들 아시겠지만 탈원전 정책을 가장 선두적으로 진행했었던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생태계가 순탄치 못합니다.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시에 원전을 완벽하게 완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구심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태클에 대해서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넘어가가지고 딜을 잘 했잖아요. 체코 원전 수주는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었던 거고요. 추가적인 이제 공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계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또 이 내용도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무서운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 가스터빈 관련해가지고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올해 들어온 수주건만 3조 4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SMR 기업도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3대 SMR 원전사들과 협력을 할 정도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I 산업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인프라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중에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원전 쪽이 계속 부각을 많이 받을 건데 보통 하나의 특정 업종이 성장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은요. 돈이 많은 참여자들, 선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서로 갖겠다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전은 그게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전 같은 경우는 핵 폐기물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이 플루토늄은 핵을 만들 때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라든지 미국에서 엄격하게 통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원전 산업이 앞으로 클 거다라고 전망이 되더라도 이 산업에 뛰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위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논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원전은요, 이 시클리클 사이클이 아닙니다. 시클리클 사이클이 아니에요. 조선이랑 다릅니다. 이거 메가 트렌드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애플은 대만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사우디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죠.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잘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에 앞으로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로 한 규모를 40% 올려서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6배나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2030년이 되면 현재 전체적으로 소모하는 전력의 4배를 많이 소모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재생에너지가 과연 감당이 될까요? 아닐 겁니다. 자, 스페인을 한번 보세요. 스페인이 최근에 4월 말에 정전 사태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이랑. 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하는 70%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도 잘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대규모 용량으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원전인 거죠. 그래서 이 원전은 앞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시장 점유율을 지금 잘 잡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플루토늄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상승 흐름은 지금 초입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직진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조정 국면이 분명히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락 전환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기술적인 조정이냐 그것들을 좀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원전은 이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봐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시세는 아직까지도 시세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우리가 그럼 이 시세의 초입을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무턱대고 매수하기보다는 저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을 잡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매매 타점도 함께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또 다양한 이야기들 같이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교육방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또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트렌드 같이 한번 발맞춰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액도 크다고 하는데 저희는 방송에서 언급드린 홍보 수단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이끄시는, 트렌드를 주도하시는 트렌드 세터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시장이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동안 줄고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주식을 할 때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뭐를 좀 비중을 높여야 될지 투자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 방법론은 앞에서 계속 설명해 주시다시피 저는 트렌드를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라는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어떤 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키워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 3가지 중에 가장 집중을 하는 게 이 승률일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승률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승률이 높은 기법, 승률이 높은 매매 방법,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손익비가 좋은 기법, 손익비가 좋은 매매 방법,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비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보통은 승률이 높으면은, 그죠? 거래를 많이 했을 때 내가 수익 볼 확률이 더 높으면 그것은 좋은 방법론이다, 좋은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패턴이 반복되다가, 자, 그 특정 패턴 이후에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으면은 그것이 좋은 기법이고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0종목을 거래를 해요. 이 중에 8종목이 올라갑니다. 8종목을 이겨요. 자, 2종목을 집니다. 자, 물론 표면상은 좋아 보이죠. 근데 8종목을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2번 졌을 때 마이너스 15%로 진다면 이 대부분 많이 겪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좋은 방법론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손익비, 사실 손익비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롱런 할 수 있습니다. 계좌도 우상향 할 겁니다. 자, 승률이 50%밖에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손익비, 그죠? 손실을 볼 때는 짧게 보고 수익 볼 때는 크게만 본다면 이대로만 거래를 해도 주식은 복리효과 때문에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말은 되게 쉽거든요. 손익비 전략을 좋게 가져가기 위해선 결국에 중요한 거, 종목, 업종, 시장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이게 인간의 심리가 이렇거든요. 손실 회피 편향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럴 겁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플러스 5% 혹은 플러스 10%를 가져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물론 이 수익 실현을 잘 하면 괜찮겠죠. 근데 플러스 5% 플러스 10%만 돼도 어디에 손이 가요? 매도 버튼에 손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는 굉장히 잘 견딥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손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이것은 확정된 손실이 아니다라는 회피 편향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게 다시 본전에 올라오는 그 기회 비용을 차라리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더 큰 초과 수익을 내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수익 실현을 할 때도 이 손실 회피 편향 심리가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왜 그래요? 플러스는 잘 못 견디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로 전환되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이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목표 수익이 계속 내려갑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30~40% 수익을 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점점 이것이 손실로 전환되는 경험들을 할수록 목표 수익률이 10%, 뭐 5% 되다가 나중에 막 플러스 2%만 돼도 막 매도 버튼 막 누르시는 경우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손실은 방치하죠. 그래서 손실 중인 종목이 계속 늘어납니다. 종목 백화점 상황이 벌어져요. 20, 30종목, 뭐 40, 50종목씩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50개, 60개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앞에 보여드렸던 풍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보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냐? 플러스 5%, 10%에 다 팔아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목표가 계속 낮아지고 물리는 종목 많아지면 계좌 평균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를 한번 싹 뒤집어야 돼요. 복리효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손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근거 없이 견디지 말자고요. 플러스 20, 30%는 그냥 시장에서 인정받은 거니까 견디자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은 쉽습니다. 그죠? 말은 쉬운데 결국에 이 매매 전략을 잘 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트렌드 전환점에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는 격언이 있어요. 소문난잔치에 먹을 거 없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자, 공통적인 맥락이 있죠. 뭐냐면, 자, 누구나 다 아는 상황, 누구나 다 좋다고 떠드는 상황,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신고가로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부분 매수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고점 신호니까 정반대에 있는 진영, 우하향을 하던 이제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하향을 하면은 거기서 잡으면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전환점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지점에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론을 잠시 후에 스마트머니 기법 제가 방법론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전환점에서 잡으면 플러스 5%, 10%가 아니고 계속 20, 30%, 50%, 100% 끌고 가자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자, 우리 평균의 오류가 있습니다. 평균의 오류. 자, 시장의 수급도요. 요 표준 편차 모델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죠. 가는 종목은 더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갑니다.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아야지 벤치마크 수익을 이겼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크게 트렌드 전환을 일으켜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혁신적인 변화나 모멘텀이 크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멘텀과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신고가를 찍을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됩니다. 호재 뉴스가 보도되고요. 기업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점점 더 가파르게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선이 어떻게 돼요? 상승률 곡선이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5%, 플러스 10% 먹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입니다, 이거. 동일합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으로는 여기서 다 잡아냈어요. 그죠? 근데 상승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환점에서 잡으면은 플러스 5% 이렇게 먹지 말고 가져가자는 거예요.
가져가자는 거예요. 수급은 표준 편차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저는 저점에서 다 포착을 했고요. 저랑 함께 하시는 저희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도 뭐 80%, 90% 홀딩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 가능하다라는 거 잠시 후에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도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알려드릴 겁니다. 다 지표나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뉴스에 사서 또 물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매매 타이밍을 좀 똑똑하게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간에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떻게 이 기법을 공부해야 될지 뭐 영상 파일까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 머니 매매 기법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쪽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한번 초급등 직전에 결정적으로 매수 타이밍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그 특급 전략을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스마트 머니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 역시도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너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급등 직전에 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나요?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되게 직관적인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이 스마트 머니는 시장 참여자들이 개념은 다 알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이 되기 전에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잡아낼 수만 있으면 저점 매수죠. 그리고 뭐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손익비가 좋은 위치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모든 거래량이 다 주포의 거래량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저만의 기준으로 신호를 잡아내는 게 바로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런 건 다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호,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공식에는 거래량 공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가 좋지 않거나 옆자리로 가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각도의 흐름으로 변곡이 크게 나왔을 때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신호 포착되면 바로 매수를 한다? 그렇진 않아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꺾여져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3개월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만약에 이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증가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이 커다란 각도의 변곡을 만든 사람은 돈이 많은 누군가들의 매집일 수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매수 방법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신호가 포착된 캔들 시가에 사거나 고점에 돌파할 때 사거나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장중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간편한 방법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5거래일 이상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 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손절 추세선이 되게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어요. 손익비 좋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숙지해서 조금 한번 잘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시 종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가 지분 35%를 더 인수를 해요. 그래서 총 지분 58.62% 대주주로 등극합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됐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올 때, 즉 뉴스 전에 들어올 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이 뭐예요? 양사 간에 지분을 어느 정도 양수도 계약 체결할지 미리 사전에 서로 합의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요 공시가 나온 12월 30일에 알 수 있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협상 과정 중에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의 또 지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을 때 주포들의 매집이 진짜로 시작된 거다 이렇게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신호가 결국에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포착이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연초에 점상한가 같습니다. 그죠?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거든요. 앞전에 2번이나 이렇게 포착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추세가 없습니다. 변곡을 만들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거래량이 잘 안 보이시죠? 자, 늘어났는지 한번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자, 실제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신호가 들어오고 이럴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혹은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200%나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 손익비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때 악재가 떠서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떠서 노란 추세선,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잖아요. 스마트머니 신호 종가 기준 대비 마이너스 5,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정말 좋죠. 자, 이런 거래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손익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호 뜨고 거래량 는다고 해서 바로 안 갈 수 있어요. 안 가면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간다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멘텀을 읽어낼 수 있는 경험치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 기술적 기법은 제가 다 무료로 제공을 드리지만 이걸 가져간다고 해서 이 도구를 가져간다고 해서 요리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SAMG 엔터, 쌈지 엔터죠. 실적이 4분기 때 턴어라운드 돼요. 그리고 이제 티니핑의 IP 쪽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콘텐츠 쪽으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흐름이 보임에 따라서 당연히 이 중국 같은 경우 콘텐츠 소비량이 지금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단위의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언제냐면 연간 단위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조건이 작년 4분기 때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언제? 2월 10일 실적 발표가 나온 날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날이죠.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1월에 이렇게 포착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때 실적 발표 나온 거고요. SM엔터테인먼트랑 협업한다라는 내용도 이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급은 표준 편차를 따라간다. 곡선은 점점 가팔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잡아야 된다. 전환점에서 잡으면 5%, 10% 먹지 말고요. 곡선이 점점 가파라지는 거 기다리자고요. 이런 거래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기를 매수를 했으면 지금 노란 추세에서 손절 추세에서는 안 깼습니다. 안 깨고 거의 500% 가까운 시세가 나왔다고요. 자,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악재가 나와서 이날 손절 추세선이 깼습니다. 깨면은 마이너스 6, 7%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거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신호 뜨고 5거래일 정도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조건에 정말 잘 부합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트렌드의 전환 지점을 저는 이 기법을 통해서도 이제 포착을 하고 있는 거고 앞에서 제가 두산의 너빌리티가 왜 좋을 수밖에 없는지 아직도 상승 초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메가 트렌드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 4월에 떴다고요. 저는 이때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랑 함께 하시는 저희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구간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요. 아직까지 멀었다. 맨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한참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재료를 설명드렸다시피 한참 더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법은 신호를 포착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보여주는 건데 기술적 조건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손절 추세선 깨고 내려가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눈, 즉 경험치도
같이 길러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전망치를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법 설명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이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이런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도와드릴 예정이거든요. 나도 한번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포착하는 방법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트렌드의 전환 지점을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포착해 보고 싶다.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 정말로 똑똑하거든요.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4월 달부터 이 스마트머니 매매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상승을 할 만한 종목들 나도 한번 시세에 초입해서 결정적으로 매수 타이밍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오셔서 스마트머니 매매 기법에 대한 교재와 영상 파일까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왼쪽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박성재 전문가님과 더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또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을 움직이는 이 핵심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시청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나도 한번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반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트렌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이제 2종목이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소개를 빠르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림픽 종목은요, 디어유입니다. 그죠? 사명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매출 비중이 어디서 나오냐면 디어유 버블에서 나옵니다. 버블. 자, 이게 뭐예요? 아티스트들과 아티스트 한 명당 4,500원의 구독료를 내면은요, 한 달 동안에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성장세가 다분히 보이는데 저는 이 성장세가 컨센서스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이유가 뭐냐? 자, 지금 K-팝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월드 투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블랙핑크도 7월부터 계속해서 월드 투어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K-팝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런 사업 모델,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커질 여지가 있는 건데, 자, 디어유가 독점적인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지분 구조에 있습니다. 자, SM 스튜디오에서 31% 지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18%, 그러니까 2대 주주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동일한 플랫폼을 어떤 회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에 대한 이해관계가 이미 기존의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랑 디어유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들 지원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쪽은 이 디어유라는 기업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6월이에요, 6월. 자, 6월에 중국에서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서비스, 이제 6월입니다. 지금 6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중국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소비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상적으로 이제 계속 정상 궤도로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개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도 바닥에서 들어왔고 거래량도 어때요? 늘어나죠. 자, 한참 저는 이 상승 하락을 거치면서 더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매매 전략 보게 되면은 6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만 원이고요. 6만 원 도달한다 하더라도 다 정리할 필요 없다. 박서재 전문가랑 계속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목표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로 두 번째 리뷰 종목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종목은 비트맥스입니다. 비트맥스. 마찬가지로 저는 새로운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기업인데, 자,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맥스로, 그죠? 풀 레버리지로 해서 들고 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R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재무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트렌드거든요. 자, 기존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게 스트래티지로 지금 최근에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죠? 최종 지금 58만 2천 개나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6월에도 첫 주에 벌써 1,000개를 넘게 샀고요.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을 획득하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년 주기 사이클로 더 많이 올라가니까 전환사채에 대한 만기일이 돌아오기 전에 재무 가치가 더 올라가는 이런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동일한 전략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7조 원을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 21만 개를 매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캐시, 즉 현금이 많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스트래티지 전략을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현금이 많다 그랬잖아요.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똥값이 되겠죠. 자, 왜 그래요? 현금은 우리 경기 침체를 겪을 때마다, 코로나 때도 경험했잖아요. 돈을 왕창 풀어대게 되면은요, 현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법정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가치의 자산을 들고 있는 것이 더 재무 전략으로 훌륭하다라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메타플래닛이 저거 발표하고 나서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3,0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게 핫하다고 난리였던 엔비디아도 1,500%밖에 안 됩니다. 엔비디아보다 2배나 더 많이 오른 겁니다.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선택한 스트래티지가요. 테슬라, 아마존, 메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재무 전략을 선택한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전략입니다. 사채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뭘 산다고요? 비트코인 산다고요. 현재 보유량 크진 않은데요. 적어도 지금 이제 원래 기존에 위메이드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 보유를 한 기업이었는데 동사가 넘어섰어요. 보유 순위 1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사명처럼 비트를 맥스로 들어가고 이제 들고 가려는 전략을 취하는 이런 기업. 앞으로 잘 봐야겠죠.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스마트머니 신호도 들어왔고 거래량도 늘어났는데 저점 대비 올라간 게 2배밖에 안 돼요. 근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전략을 펼치는데 벌써 30배가 넘게 올라갔고요. 메타플래닛도 저거 20만 개 산다고 했다가 10배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5배 올라갔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 빅 테마 하나가 또 형성이 된 거다. 그래서 이 비트맥스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잘 주목을 해보면 좋다라는 거고요. 전략 말씀드리면 마찬가지 다음 주 월요일 시가 매수 가능하다. 1차 목표가 전략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500원이고 손절가는 3,600원 제시드리고요. 자,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해서 추가적인 대응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림픽 종목 2종목이나 들고 오셨습니다. 디어유, 비트맥스 이렇게 2종목 들고 왔는데 이 시장에서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장중의 상황을 보면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목표가나 혹은 언제 우리가 또 재공략을 하는지 여러 가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왼쪽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
마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스마트머니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받고 싶다라고 또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늘 또 스마트머니 매매 기법에 대해서 드릴 예정이거든요. 나도 한번 교재와 영상 파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반에 또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할 예정입니다. 핵심 트렌드 읽으시는 우리 박성지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시장 속에서 꼭 한번 트렌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